일본 내부에서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미크론 사태의 심화에 이어 범죄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범죄를 모두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방송에 따르면 14일 일본 전역에서 새롭게 파악된 신규 감염자는 2만 2,045명으로 수도 도쿄 등지에 긴급사태가 발효 중이던 작년 9월 1일 이후 4개월여 만에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변이인 오미크론이 주류 감염원으로 대체되면서 신규 확진자 증가세에 한층 속도가 붙는 양상입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500명대이던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1,000명대로 올라섰고 그 후 8일 만인 지난 12일 1만 명대를 거쳐 불과 이틀 만에 2만 명대로 불어났습니다. 지난 1일부터 따지면 2주일 만에 약 40배 규모로 폭증한 셈입니다. 이번 유행 직전인 제우파 절정기인 작년 7월부터 8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1만 명대에서 2만 명대로 바뀌는데 15일이나 걸렸던 것에 비춰보면 최근의 감염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것은 5차 유행기이던 작년 8월 20일에 2만 5,992명입니다. 최근의 감염 확산 속도를 보아 이 기록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를 맞아 사람들의 외출이 늘어난 데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 악화로 일상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일본은 사회 부적응과 관련한 각종 범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해당하는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 실시 첫날인 15일 일본 도쿄대 수험장에는 칼부림이 발생해 3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17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공부가 잘 안 돼 사건을 일으켜 죽으려고 생각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도쿄도 분교구의 도쿄대에서 수험생이 칼부림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를 응시하러 온 남녀 고교생 2명과 회의장에 있던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모두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단순 사회 부적응 및 반발심에 의한 극단적 범죄로만 바라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경제 악화로 인한 어두운 사회, 방역 대책에 의한 학부모의 경쟁에 가까운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들을 더욱 몰아세웠다라고 밝히면서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그림자가 드리울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을 위해 애써온 피해자들이 어떻게든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너무 안타깝다. 공부를 잘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을 포기해야만 하는 학생들을 보아왔다. 나는 그들에 비해 편히 자랐구나 싶었다. 부모님은 이제야 자기 집 칼 하나가 없어진 걸 눈치채셨겠죠. 그도 실패를 최대한 줄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겠지만 미래에 더 잘할 수 있을지의 불안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겠죠. 공부가 잘 안 되면 가끔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그것을 떠넘기며 화풀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거겠지. 교육보다 도덕성이나 인간성의 문제 아닌가. 대부분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해서 다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험을 보는 거겠지. 진로도 중요하지만 다들 탈선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세상이라는 사회에 살아가는 거니까 가끔은 레일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건데도 말이다. 왜 사람을 말려들게 하는 거야?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든지 응석 부리는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는 같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이웃나라에서도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고 테러 행위를 하지는 않아. 방역 대책 때문에 공부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만 그 문제를 남에게 폭력으로 풀어낸 건 문제다. 그리고 방역에 따른 교육 제한은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기사를 보고 혹시 학벌 위주로 머리가 좋지 않다고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제 가치가 없는 것처럼 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도 뭐라 할 처지는 되지 않는다는 거다. 양측 모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부모의 압박도 무시할 순 없겠지. 수능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말하는 거지만 아이의 생각은 언제든지 변화되는 거니까 부모님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대학에 갈 돈은 없어 고졸에 그쳤지만 일하면서 야간 전문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학력은 취업했을 때 조금 영향을 줄 정도이고 나중에는 본인의 학력과는 상관없는 업무 능력을 보더군요. 지금의 아이들은 코로나화로 친구와 휴식하러 나가거나 할 시간도 없는 것일까. 수험까지 앞으로 1년이나 남았고 게다가 선택은 진학만이 아니었는데 범죄를 저지를 바에야 진학 따윈 하지 않아도 돼. 부모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하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과도하게 학력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뿐이지요. 오미크론 변이에 정치 상황에 경제도 몰락하니 곳곳에서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기시다 씨는 정말 사과할 생각도 물러날 생각도 없는 건가? 다들 투표를 잘 합시다. 공부니 졸업이니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조언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일까? 슬프구나. 수험 공부가 괴롭다며 남에게 해를 가하다니. 결국 인생을 망칠 정도라면 왜 그 나쁜 용기를 다른 곳에 쓰지 못하는가? 아직 고2인데 또 다른 이유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것일까? 요즘 일본은 이런 사건이 많아서 두렵다. 행방불명 신고를 할 정도니 이런 예감은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전에 신병을 확보했다면 앞길이 닿는 젊은이가 앞으로 오랫동안 감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공부가 힘들면 잠시 쉬어도 좋을 텐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지나쳤던 걸까요? 어쩌다 그러한 환경에 몰린 건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밝혀질 텐데 왜 공부를 못하니까 사람을 죽이자는 발상이 되어버린 걸까? 최근의 사건은 엉뚱한 것이 너무 많다. 이런 만행에 말려들어도 좋을 사람은 없지만 하필이면 수능날 수험장에서 수험생을. 일본의 정세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정말 심하다. 긴급 수술을 받았다는 70대 남성분도 다른 찔려버렸다는 수험생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문부성은 조금이라도 좋은 구제안을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이대로 일본을 방치할 건가요? 정치인들을 그렇게 일하라고 뽑아둔 게 아닙니다만 부모의 교육이 나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사건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학력 차이나 빈부격차가 커지고 시대가 나빠짐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에는 더욱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사회의 앙심을 품고 자살폭탄 테러와 같은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도 이상할 게 없다. 일반인도 사건에 연루되는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건을 정신이 이상하다고 가정환경이 나쁜 사람만 일으킨다고만 볼 것인가? 그런 가정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 비슷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사건을 마냥 보도할 것이 아니라 깊이 파고들어 배경까지 소상히 밝히고 문제를 제기하기 바란다. 피해를 당한 분에게는 구제 조치를 취해줘도 사건 후의 외상 등이 남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정말 용서하기 어렵다.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사람을 찌르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쁜 걸 따질 문제가 아니야. 머리가 좋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불안정한 사회 정세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